네, 정치권 소식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당 추진위가 가동됐습니다. 3월 말 창당 스케줄에 맞춰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팀 구성 비율을 비롯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지방선거가 여야 장자 대결로 급전환하면서 여야가 새로운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통합신당의 정착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신율 명지대 교수,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가 있은 지 하루가 지났어요. 어느 정도 좀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는 시점인데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어느 정도 이 신당에서 리더십을 차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교수님. 글쎄요,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이미지 쇄신이라는 역할, 그러한 이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은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겠죠. 제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연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정치 초년생이 민주당과 같이 정치 고단수가 있는 그 집단에서 착근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얼굴 마담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예를 들면 진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든지 예. 혹은 세를 한다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손학규 대표가 과거 그러니까 그 대통합민주신당인가요? 그때 그 만들 당시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하고 2007년 안철수 의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손학규 대표는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었던 분이고 그 노동운동하면서 온갖 역경을 다 딛고 일어서고 또 정치도 오래 한 분인데 예.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율 교수께서는 활용이라는 단어 쓰셨는데요. 김철근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요? 제가 20년 넘게 여의도와 당에서 이제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어찌됐건 정계 입문한 이래, 그러니까 서울시장 얘기가 나온 이래 2년 6개월, 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로 1년 6개월 만에 안철수, 송호창을 포함한 128명의 네. 실체가 있는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오르는 지도자 반열에 지금 오르게 됐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회를 얻은 거죠, 기회를. 그야말로 혈혈단신 혼자 밖에서 했던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다. 예.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인 거고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는. 밖에서 부르짖던 새정치가 당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네.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미래연합을 접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네.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혈혈단신 한나라당의 그 중심 주자, 대표로 성장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본다면은, 예. 2004년도 탄핵 당시에 차병렬 대표가 물러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선거를 방어를 잘 한 거죠. 121석을 얻으면서 당 대표가 되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야권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회며 위기다. 예. 결정적인 한 방이 예. 있어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지 네.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는 조금 다르죠. 고정 지지층을 확실히 갖고 계셨던 분이고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것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정치의 위력 말씀하셨는데 새정치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모르는 게 세 개이기 때문에요. 안철수의 새정치, 그리고 현 정권의 창조경제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새정치의 위력을 발휘하면 새정치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난번 새정치 플랜 발표했는데 그거는 과거 박찬종 의원이 신정당, 새정치당이죠 그것도. 예. 그거 만들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당위론의 나열이지 중요한 건 그 당위론 누구든 다 옳은 얘기예요. 예. 어떻게가 문제거든요. 네. 그런 거 빠져 있잖아요. 새정치의 원조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아, 물론 그렇죠.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뉴 DJ 플랜을 이제 발표하죠. 예. 그 내용이 새정치의 원조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름
개인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예. 대선 출마를 하면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략 새정치연합이라는 지지도가 20% 내외를 가져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개인 지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현재의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뭐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역할은 할 텐데 새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새정치 얘기를 해보죠. 예. 새정치가 뭔지를 알아야지 좀 위력을 발휘하든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김청근 소장께서 생각하신 새정치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그 양대 정당 적대적 공생 관계를 벗어나는 게 저는 새정치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노 대 친박에 네.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양 세력이 대결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이런 정치 구도를 바꾸는 거죠. 예. 네. 그러려면 야당이 일정 부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변화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란 사람에게 상당히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가졌던 건데 예. 그 안철수 의원이 밖에서 하지 않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야당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기대를 해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유, 저뭐 기대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예. 적대적 공생 구조를 물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정치라는 건 일정 부분 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적 차원의 적을 사적 차원의 적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적 차원의 적을 사적 차원의 적으로 적으로 만드는 만든다는 어떤 거. 뜻인가요? 그것이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칼 슈미트라는 사람 얘기인데 예. 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P와 R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구분에서는 그걸 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정치는 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적 차원에서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정치적에서의 이 적과 동지의 관계가 사적인 측면에서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감정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회도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죠. 극복은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 안철수 의원이 택한 방식 가지고 극복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새정치가 그건 줄 알았어요. 기초선거 공천 안 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네. 일성이었는데 글쎄요. 네. 그거 새정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였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자. 뭐 친노대, 뭐 네. 친박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민주당 내 안에서 네. 어떤 친노 세력 간의 어떤 또 친노. 민주당 안에서의 그 네, 예.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많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존재감이 오랜만에 부각이 됐거든요. 뭐 그동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뭐 예. 당내에서도 좀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이었고 대여 국면에서도 좀 부각되지 못했고 또 이번 뭐 지방선거까지 진다면 좀 정치적 위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예, 김철근 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개파로 본다면 다수파가 친노죠. 네. 그 요즘은 이제 문재인파에서 문파 이렇게 또 표현도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그 김한길 대표를 세워놓고 뒤에서 상당히 많이 흔드는 네.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고 나면 바로 오후에 뭐 문재인 의원이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해서 누가 대표인지 모르는 이중 지도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네. 지도부가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 신당 창당으로 좀 지금 이제 소외된다는 신당 얘기가 있잖아요.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찌 보면 대리사장, 뭐 요즘 그 속된 얘기로 바지사장격인 김한길 대표가 실질적인 사장 행세를 한 겁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그 최대 주주들한테는 일정 부분 양해나 이런 거 없이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노나 486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밖으로는 표현할 수가 겉으로는 없을 겁니다. 환영한다. 왜냐? 네. 대통합, 통합과 그 밖에 있는 안철수 세력과 같이 한다는 국민적 명분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예. 당분간은 야권의 주도권이 친노에서 안철수와 김한길 세력으로 대표, 예. 옮겨온 것이다. 예. 상당 과정은 국면이 그렇게 봐야 전환됐다고 된다. 볼 수 있는 그 거군요. 당분간이라는 것이 저도 동의하는데 네. 지방선거까지일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까지다. 지방선거까지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김한길 대표라든지 이른바 비주류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것은 예. 어느 정도 크는가는 전 손학규 대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손학규 전 대표는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손학규 전 대표가 만일 그래도 당내에 있어서의 수적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 견제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예. 안철수, 김한기와 손을 잡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이 과거처럼 친노계들이 설치지 못하게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통합 말씀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민주당이 통합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통합을 계속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5대5로 통합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이번에도 5대5예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통합의 결과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지상주의에서 아직도 사실은 야권이 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 지금 시간이 반증한 뭐 것이다. 많지가 않기 전 때문에 그런 생각을 예, 하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철근 소장께서는 이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을 해서 이긴 적이 있느냐? 이긴 적이 있죠. 언제요? 예? 자민 DJP 연합은 통합은 아니죠. 아, 그건 선거 연대고요. 예, 예. 선거 연대고 통합을 해서 이긴 게 지난 그것도 연대군요. 예, 지난 연대죠. 지방선거 때도 그렇죠. 연대고요. 예. 근데 지금 통합의 과정을 겪는 것은 예. 선거에 실패하면서 다시 통합 예. 과정을 겪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이번 지방선거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통합 발표가 나기 전에는 네. 새누리당이 40%, 나머지 뭐 12, 15, 18 이랬지만은 통합이 나고 나면서부터는 거의 예. 박빙의 네. 오차범위 어제 내까지 따라가는 내일 이런 여론조사 상황이기 됐는데요. 때문에 예. 이번 선거는 통합신당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초 있는데요. 신희 교수께서 성공할 거라고 김철근 소장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단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예. 안철수 지지층의 중도 보수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반민주 야권 지지층이 무당파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예.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에는 지금은 컨벤션 이펙트 때문에 좀 예. 높이 나오는데 네. 3주 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단기적인 듭니다. 반응이다. 예.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야권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요. 예. 전통적 지지층이 복원될 수 있다는 측면.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보수층이 경계하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뭐 예. 집중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전 상황과는 다르게 지방선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예, 알겠습니다. 야권이 유리한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높아지고 사실이에요. 있고, 예, 네. 투표율 조사의 관심이고요. 신일 명지대 교수와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